Mr. Speaker, and still I rise to note that tonight I have called for the impeachment of Donald John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is an abuser of presidential power. He has called for the execu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is very House. He has demeaned members of the judiciary. He has conducted himself in office such that persons are now threatening members of the judiciary, threatening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reatening members of the Senate. Donald John Trump, by his... What purpose does the gentleman from Texas seek recognition? 때로는 기관들의 일상적 운영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순간들이 있다. 워싱턴에서 최근 발생한 한 사건은 즉각적인 결과보다는 정치 체제의 한계와 긴장을 드러낸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025년 12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하원 정례 회의 중 텍사스 출신 민주당 의원 엘 그린은 의회 연단에 올라 카메라와 동료 의원들 앞에서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선언하며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깨뜨렸다. 내용과 강도 면에서 예상치 못한 이 발언은 일상적인 입법 절차를 제도적 전환점으로 바꾸며 그간 당파적 갈등과 비공식적 협상 영역에 국한된 듯했던 긴장감을 의회로 투사했다. 이 연설은 행정부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거나 특정 공공정책에 대한 개별적 비판을 재차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것은 논리적 흐름과 명시적인 법적 근거, 직접적인 대중호소를 갖춘 공식적인 고발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 책임을 묻는 안건을 입법 의제에 포함시키려는 명확한 목적을 지녔다. 이 사건의 영향은 직후 진행된 표결의 즉각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았다. 공화당 다수당이 의정 절차적 수단을 통해 결의안을 보류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140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결의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야당 의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숫자로 입법 분석가들은 이를 민주당 내 전술적 재편의 분명한 신호로 해석했다. 단순한 일회성 표출을 넘어 이 표결은 알 그린의 제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드러냈으며 중도 성향 지역구 및 선거 경쟁 지역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이념적 흐름의 의원들을 결집시켰다. 이 사실은 의회의 정치 지형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는데 탄핵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음에도 상당수 하원 의원들이 이를 제도적 정당한 선택지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처벌 시도가 좌절된 것으로만 읽히지 않고 향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공식 기록으로 공고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엘 그린 의원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귀속된 일련의 행위에 집중되었으며 의원의 평가에 따르면 이는 헌법 선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언급된 요소 중에는 그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는 트루th 소셜 플랫폼의 게시물들이 포함되었다. 그린 의원은 이러한 발언들이 일반적인 정치적 수사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질서 유지와 양립할 수 없는 제도적 위협 패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들은 폴 펠로시에 대한 공격 및 여러 주에서 선거 관리 직원들에 대한 문서화된 위협 등과 연계되어 기본적인 제도적 보장이 훼손되는 더 광범위한 상황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 의원은 이러한 유형의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대통령이 단순히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을 넘어 폭력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그의 재임이 민주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또한 여러 법학자들이 위헌으로 간주하는 행정부의 조치들, 예를 들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최근 이란에 가한 군사 공격 등과도 연결되었다. 그린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전쟁권 헌법을 직접 위반했으며 적절한 입법적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의 외교 정책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부 수반의 단독 결정으로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백악관이 최근 겪은 일련의 법정 패소 사례 및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강화됐다. 해당 문서들은 대통령 본인이 서명한 법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원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논리를 구축했다. 공화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결의안의 즉각적 폐기를 요청하는 안건이 제출되어 심의 없이 안건을 종결할 수 있는 의회 규정의 권한을 근거로 승인되었다. 이 절차는 하원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야당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혹스러운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제안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14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기록만으로도 이 사건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도적 관측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해석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부결되었지만 이 결의안이 대통령 행위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더 명확히 하도록 압박하고 해당 주제의 가시성을 높이며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기록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었다. 알그린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2017년부터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해왔다. 초기에는 이러한 제안들이 민주당 내 고립된 움직임으로 여겨졌으며 당 지도부는 탄핵 절차가 향후 선거에서 당의 역풍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종종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린 의원의 입장은 낸시 펠로시 의장 시절과 같이 내부 저항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도 수년간 유지되었다. 다수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공식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그린 의원의 끈질긴 노력은 의회 문서의 축적을 가져왔고 이는 이제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경로는 상당수 의원들의 눈에 그를 정당하게 보이게 하며 그의 새 제안이 얻은 지지 수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전에는 주변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현재 정부의 누적된 스캔들, 수사, 법적 패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예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알그린 사건을 둘러싸고 형성된 제도적 수렴은 다층적인 긴장 축적에 기인하며 이는 결의안 5337의 특정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헌법적 선례, 입법적 견제 메커니즘, 행정부 권력 확대에 직면한 연방기관의 역할 등 보다 광범위한 논쟁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텍사스 출신 하원 의원의 발의는 정치적 무게를 더한다. 단순히 야당과 정부의 대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제도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시기에 대통령 책임성의 해석적 틀을 재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린의 발언은 전직 검사 잭 스미스가 하원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선거 결과를 전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한 증언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 선서하에 이루어지고 공식 회의록에 기록된 이 증언은 입법부에 행정부의 일련의 관행에 대한 지배적 해석을 재구성할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스미스의 작업과 그린이 제안한 결의안 내용 사이의 연관성은 단순한 시기의 우연 이상이다. 양측의 움직임은 의회 다수당의 순간적 구도에만 의존하지 않는 횡단적 책임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린의 논리는 스미스의 기술적 지원으로 강화되었으며 증거적 일관성과 공개 기록을 갖춘 공식 문서의 생산이 중장기적 전략적 도구로서 즉각적인 다수당 부재 시에도 향후 사법적 또는 입법적 심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때로 언론 압박을 위한 전술적 제스처나 움직임으로 해석되기도 했던 이전의 탄핵 시도들과 차별화된다.
현재의 절차는 사법부와 검찰청과 같은 수평적 권력 통제 메커니즘과 보다 명시적으로 연계되어 기관 간 책임성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린의 제안이 반향을 일으킨 또 다른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일련의 병행 수사들이다. 결의안 537 제출 시점과 대통령 측근들을 둘러싼 수사 진행, 전 경제팀 구성원들의 내부자 정보 이용 스캔들, 내각 구성원들의 입법 방해 혐의, 백악관의 지속적인 사법 결정 불이행 등 이 겹치면서 그린의 제스처는 고립된 행동이 아닌 더 큰 흐름의 일부로 읽히게 되었다. 스캔들의 누적과 수사 전선의 동시 진행은 입법부의 트럼프 정부 하의 통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더 넓은 농어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지탱하는 제도적 생태계 전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법률계와 학계의 그린 발언에 대한 반응 역시 논쟁의 진전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여러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전문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며 결의안 537호의 구조가 초기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수용 가능성의 최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의견들은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제안 내용의 핵심이 새로운 증거 요소나 입법부 내 세력 관계 변화에 따라 향후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전국 진보적 법조인 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비록 맥락은 다르지만 그린의 주장이 리처드 닉슨과 앤드루 존슨에 대한 사건과 같은 역사적인 권력 남용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한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기술적 성명은 제안에 추가적인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로 축소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린 사건에 대한 논쟁적 분석은 제출된 결의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논의나 그 즉각적 정치적 실행 가능성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적 운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더 포괄적인 구조적 긴장의 시나리오가 드러나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탄핵은 지속적인 민주주의 쇠퇴가 특징인 시기에 법적 도구이자 정치적 수단이며 헌법 질서의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동시에 등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의 행보는 논쟁을 개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 입법부, 연속적인 선거 주기를 가로지르는 교착 상태를 드러낸다. 합법적인 정치적 갈등과 헌법 질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수립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연속된 고발, 공개적 논란,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형식적 합법성과 제도적 혼란 사이에 모호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부에 맞서 하원이 취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한다. 그린이 정치적으로 고립되었거나 개인적 충동에 의해 움직인다는 초기 해석은 점차 제도화된 해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그는 문서적 형식화를 장기적 책임 전략으로 보는 민주당 내 성장하는 흐름의 대표자로 이해된다. 비록 즉각적인 결과는 입법안 보류일지라도 말이다. 이 흐름은 공식 기록, 명부 투표, 기술적 의견, 본회의 발언의 축적이 향후 정치적 법적 전환을 지탱할 제도적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 때문에 현 상황의 한계를 인지하는 의원들조차도 새로운 결의안 지지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 140명의 찬성표 중 옹험파로 평가받는 의원들의 존재는 탄핵이 더 이상 특정 이념적 영역에 국한된 의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남용으로 해석되는 관행에 대한 정당으로서 정당 내 제도적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러한 내부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이나 독립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이 특정 역사적 시점에서 탄핵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비평가들은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결의안을 고집하는 것이 정부의 정치적 박해 주장을 강화하고
야당이 제도적 안정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결론 전망 없이 반복적으로 발동될 경우 이 수단은 무게를 잃고 상징적 분쟁의 또 다른 요소가 된다. 반면 다른 관측자들은 주요 목표가 트럼프의 즉각적 퇴진이 아니라 향후 사법 절차부터 역사적 기억의 공고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책임 추궁의 기록적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각적 효과와 구조적 영향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그린 의원이 채택한 전략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공화당의 태도도 점진적이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공개 토론 없이 결의안을 종결시키는 의정 절차적 수단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나 공식 문서 보류와 같은 법적으로 민감한 주제에서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 대신 기술적 차단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일부 분석가들에 의해 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혐의가 일정한 일관성을 지닌다는 암묵적 인정으로 해석된다.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억제 전략을 채택하여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보존하려 하면서도 그의 결정에 대한 명시적 지지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내부 균열과 트럼프와의 결별 없이도 당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적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한 역할은 여전히 모호함을 띠고 있다. 주요 매체들이 그린의 연설과 투표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를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프레임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분석적 성향의 플랫폼들은 헌법적 측면과 역사적 선례를 부각한 반면 우파 성향 매체들은 이 사건을 트럼프에 대한 법적 공세의 또 다른 장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미국 공론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제도적 위반의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도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드러낸다. 사실과 의미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탄핵은 명확히 정의된 절차가 아닌 해석적 논쟁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